이번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은요, 적분인데요. 적분은 한마디로 미분의 역과정입니다. 미분을 여러분이 했던 거를 거꾸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n 곱하기 x의 n-1을 미분을 한다고 보면요. 적분을 한다고 보면요. 미분을 해서 이 값이 나오는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x의 n승을 미분했을 때요. n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x는 n-1승 이렇게 미분 기본 공식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미분한 후의 결과를 적분을 한 결과, 적분을 하면 이 미분하기 전의 값이 적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분하고 적분은 역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이 미적분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해가 아직 덜 되셨다면 다시 미분 파트로 돌아가셔서 미분 수업을 듣고 다시 적분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분의 역과정, 미분의 기본 공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분 공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x의 n승을 적분을 할 때는 m 플러스 1분의 x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 x의 n승이 미분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x의 m 플러스 1을 미분하여야 되는데요. 이걸 미분하면 m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곱하기 x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x의 n승이 되겠죠. 즉 x의 n승은 m 플러스 1의 분의 x의 m 플러스 1에 미분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한다는 것은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x의 n승을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m 플러스 1은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x의 m 플러스 1을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하니까 적분했던 것을 미분을 하면 서로 캔슬이 되고 미분했던 것을 적분하면 서로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미분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분 변수 dx는 x에 대해서 적분 변수죠. 적분 변수 dx는요.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건데요. 이 위치는 함수의 앞에 와도 상관이 없고 뒤에 와도 상관이 없으니 위치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함수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경우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x에 대해 미분한 결과가 주어진 함수 fx인 라지 fx를 찾습니다. 이런 결과 나오는 fx를 찾아서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결과에 적분상수를 더합니다. 적분상수는 흔히 c를 쓰고요. 이 c를 더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미분해서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0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수만큼의 임의성을 더해줘야지 완벽한 적분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을 보겠는데요. 상수를 적분하였을 경우에는 kx 플러스 c가 되겠고요. 이런 x의 n승을 적분하였을 경우에는 앞에서 도출했던 것과 같이 n분의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임의의 상수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단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때는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식을 정해보면 x의 마이너스 1 dx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요.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x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0분의 1꼴이 되지요.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정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공식을 쓰실 수 없고 n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x의 마이너스 1승의 또 다른 모습은 x분의 1이죠. x분의 1이 나오는 여러분이 앞에서 미분법에서 배운 자연로그를 미분해버리면은 x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한 결과는 자연로그 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상수가 곱해진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상수는 이 인테그랄 밖으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fx를 또다시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fx와 gx 어떤 함수의 합 또는 차로 되어 있는 공식을 적분할 경우에는요. 각각을 따로따로 적분한 결과를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gx는 2x를 적분해보자. 한마디로 g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요. 그래서 gx 값에 2x를 대입을 하면 이런 표현식이 나오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분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바로 적분해서 아니 미분해서 2x가 나오는 x에 대한 함수를 찾으면 x제곱이 되겠죠. 바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단지 부정적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임의의 상수의 임의성을 꼭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gx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로 주어졌는데요. 이는 여러 함수가 덧셈으로 이루어질 때 이때는 각각을 적분한 결과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x제곱을 적분했을 때는 3분의 1 x 세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더해주시고요. 4x를 적분했을 때는 2x제곱이 나오겠죠? 그 써주시고 2를 적분했을 때는 2x 그리고 마지막에 임의의 상수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각각을 적분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 거를 적분했을 때 여기도 C1이 나오고 이것도 C2가 나오고 뒤에 것도 C3가 나오는데 왜 C 하나만 쓰냐는데요. 어차피 임의성이기 때문에 이 상수는 적분 범위, 정적분에 들어가서 정해지는 값이라서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바로 그냥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상수를 아울러서 C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적분, 정적분. 이것은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냐, 아니면 적분 구간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적분하느냐의 두 가지 차이인데요.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주어집니다.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인 적분식입니다. 정적분은요, 인테그랄 밑과 위에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해서 이 구간에서 적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보면 dx분의 dfx를 적분을 할 때 구간 A에서 B까지를 적분하라는 소리죠. 그럼 미분을 해서 dx분의 dfx를 나오는 건 당연히 fx죠. 그래서 fx를 범위를 A부터 B까지 그 후에 윗값을 먼저, 마지막 끝값을 먼저 넣어주고 마이너스 초기값, 시작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b 마이너스 fa인데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요. 초기값을 상수로 넣어주고 끝값을 임의의 변수로 넣어주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초기값에 넣어준 요거를 임의의 상수라고 보면 부정적분의 식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정적분에 관한 기본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같은 적분 공식을 사용하고요. 다만 달라지는 건 적분 구간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다면요. 결국 FA-FA잖아요. 여기서는 F가 아니라 라지 F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라지 F는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fx를 만족해야 되는 그 라지 F겠고요. 그 라지 FA를 구해서 그 FA-FA이기 때문에 0으로 되는 거는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지점을 정적분하였을 때 만약에 인테그랄, 나는 싫다, A부터 B까지 안 하고 B부터 A까지 하겠다 하면 그 적분 범위 순서를 바꿔주는 경우 반드시 마이너스 사인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때 왜 A부터 B까지 적분하느냐? 나는 그 중간에 적분 범위를 하나 더 넣겠다 하면은 C라는 적분 범위를 넣겠다. 그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은 덧셈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지켜줘야 될 것은요.
A하고 B가 쓰여져 있는 위치, 나누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위치, A는 밑에 존재하고 B는 위에 존재하고 그 나머지 빈 공간에는 그 임의의 범위 구간 C를 넣어서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이 모든 기본 정의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머릿속에 쏙쏙 담아두시고 적분을 푸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